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8월 5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시간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조찬원이 주말에 성적이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또 우연치 않게 저번 주 토요일도 메인과 준메인 경주를 6경주, 9경주를 선정을 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번 주도 우연치 않게 또 6경주와 9경주가 메인, 준메인 경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와 같이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하는 1경주에 6등급 1700이라 6등급에 1700이면 정말 좀 능력 부진 마필들이 다 출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그렇습니다. 자, 4번 블루선 한 마리 있죠. 블루선이라는 마필도 지금 9주.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2주, 13주, 23주 이렇게 좀 출전 주기를 길게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블루선 한 마리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은 이미 뭐 나올 대로 다 나온 마필들이 대부분이라서 블루선을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안쪽에 뭐 사바나 찰리라든지 알파 피메일, 그리고 뭐 한 마리 더 본다 그러면 럭키, 썬더 럭키까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1경주는 어차피 능력 부진 마필들이고, 8마리 뛰는데 충만은 정해져 있고 어디로 가도 깜빡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경주는 가볍게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일 9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메인 승부 치고는 곧 때릴만 5번 필로 엘프입니다. 안쪽에 1번 문학보이도 있고 페스카에서도 있지만은 충분히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이 필로 엘프가 단말답지 않게 이 순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마필들은 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자, 5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5번 1번으로 주력을 한번 때려주시고 9경주 메인 승부처 정리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9경주 메인 승부처였는데 펠로엘토의 문학보이 복승식만 24.7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 방으로 잘 잡아낸 메인 승부처였는데, 자,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주는 좀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도 있고 한번 뛴 말들도 있고 섞여서 있죠. 그 와중에 5번 베스트 피치입니다. 자, 5번 베스트 피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걸음이 상당히 기본기가 튼튼하죠. 정말 뭐 앞선에 선입전개를 하면서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꽉 잡고서 발걸음을 아끼고 들어왔는데도 그 정도의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훈련 상태도 좋아요. 기본기가 일단 좋아요. 베스트 피치는 김정준 기수가 좀 괜찮은 말을 또 한 마리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자, 베스트 피치를 축으로 지금 이제 저번 주에 11개월 만에 경주로에 복귀했던 임기원 기수가 복귀 전 1경주에서부터 바로 그냥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려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임기원 기수가 11개월 거의 1년 만에 복귀 전인데 그렇게 말을 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타면서 좋은 성적까지 끌어내고, 이번에 에브리타임도 인기 마필인데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좋습니다.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도 괜찮고 훈련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저 5번, 9번이 깜빡이죠. 이 두 마리가 일단 기본기 면에서는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깜빡이의 이 두 마리의 마필의 발걸음이 괜찮은데 한 마리만 딱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이 4번 스마트 해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곽에 다나은 루비도 말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1000m 단거리 1000m의 10번 게이트, 더군다나 안쪽에 지금 베스트 피치하고 에브리타임이 안쪽 게이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나은 루비도 상태가 괜찮지만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얘네들을 제끼고 뭘 보여주기에는 다음을 기약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스마트 해상이라는 마필은 약간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조건인데, 이 스마트 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안쪽 게이트잖아요. 상대 마필들보다 안쪽 게이트고, 자, 아직은 머리가 좀 높아요. 훈련 때 보면은 머리가 높아. 그러니까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제가 이제 평일 분석 방송에, 조교 방송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가 높으면 보폭이 작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아서 머리가 계속 나갈 때까지 높은 애들이 있고, 아직은 힘이 덜 차서
그 말이 이제 뛰는 주법을 알아야 되는데, 말도 이게 원래 뛰는 동물이지만 아직은 발걸음을 못 잡는 강아지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니까.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뛰는 법을 알면, 뛰는 방법을 알면 머리가 슬슬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위로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뻗어서 쓰는, 이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해성이 아직까지는 애기예요. 애기 티가 많이 나. 하지만 뛰면서 좋아질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지금 주행검사에서 보였던 발걸음은 크게 임팩트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훈련 상태 좀 좋아진 4번 스마트 해성이 최대 복병 마필인데, 일단 인기 마필 두 마리의 발걸음이 워낙 앞서 있긴 하지만 삼복승식에서도 충분히 배당을 좀 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삼복승식 복병 마필 스마트 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있고 한번 뛴 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 경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스마일데이죠. 그 데뷔전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괜찮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경주 거리 1200으로 늘었습니다만은 또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발걸음도 좋아요. 자, 여기에 이제 스마일데이를 중심으로 팔려주고 있는 마필 이스트비치입니다. 주행검사 때 코지 기수가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한 마리는 자, 크레이지 스타 임다빈 기수. 크레이지 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크레이지 스타 예전에 설명을 데뷔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경마장 생활 거의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경마장 발 디딘 지가 그 말 이름 중에 크레이지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뭐 더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 이름이 세거나 막 좀 뭔가 좀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그런 말들이 잘 뛰는 꼴을 못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들도 이름 따라가는지 이름이 너무 세버리면 말들이 좀 그 이름에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이 크레이지 스타도 데뷔전에서 말이 주행 거북기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뛰는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행 재검을 다시 받고 나오는데, 주행 재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주행 거북기는 없어요. 똑바로 잘 뛰어요. 발걸음도 좋아요.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훈련 상태도 좋은데, 제가 이제 데뷔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크레이지가 들어가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역시 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기는 했어요. 뭐 세 마리가 다 잘 뜁니다. 크레이지 스타도 훈련 상태 보면은 말이 정말 많이 변했다. 아직은 지금 망아지니까 한 번밖에 안 뛰었습니다. 망아지니까 당연히 변할 수 있는 발걸음이고, 얘네 둘은 뭐 기본기가 출중하고 그렇죠. 자, 뭐 인기만은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 여기서 이스트비치하고 같이 뛴 마이티 코드입니다. 자, 이스트비치하고 마이티 코드하고 주행 검사를 같은 날 같은 경주에 받았어요. 이스트비치가 조금 더 앞섰고 마이티 코드가 뒤따라서 들어왔는데, 마이티 코드는 주로 중간에서 뚫고 나왔고 이스트비치는 주로 안쪽에서 발걸음을 보이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만 봐도 이스트비치하고 마이티 코드하고 발걸음이 비슷하면 비슷했지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티 코드라는 말이 이스트비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절대 발걸음이 밀리지 않는다. 자, 근데 한 마리는 인기마야, 한 마리는 비인기마야. 저 같으면은 마이티 코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스트비치는 게이트가 안쪽이라서 게이트 조건은 좋아요. 전개 조건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은 맞죠. 하지만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 그래도 마이티 코드는 모래 적응력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주행검사에서 이미 모래가 오케이야. 모래 맞아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무반응이었어요. 좋았어. 자, 그리고 1000m였으면 1000m에 12번이었으면 저도 야, 이거 될까 싶어요. 근데 1200이야. 1200에 12번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따라가도 되고 발걸음 괜찮고 12번이지만 1200이고 모든 조건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번 서울 3경주의 복병 마필은 저는 기본 사이즈 좋은 마이티 코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마필들의 좀 접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쪽에서는 1번 스마일 남산, 문학대세, 그리고 외곽에 라온 파이널, 지산 프렌드, 이 네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스마일 남산은 직전에 이제 9번 외곽 게이트의 출발이었다가 1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10번 지산 프렌드, 1번, 10번이 이제
깜빡이로 갈 건데, 지산 프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근데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정정이가 기승하고 있고, 코지하고 정정이가 상대의 마필이다. 당연히 코지를 선택하는 게 맞죠. 코지하고 정정이하고의 기승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의 사이즈를 보면 스마일 남산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게이트 조건도 9번 게이트 외곽에서 지금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으로 좋아졌어요. 더구나 지금 지산 프렌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왜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되느냐. 지산 프렌드는 계속적으로 암말 한정 경주에 뛰었어요. 물론 이번도 암말 한정 경주예요. 암말 한정 경주인데 얘는 계속 암말 한정 경주에 뛰고 또 우연치 않게 계속 불량주로 포화주로에 뛰었습니다. 비바닥 암말 한정 경주만 뛴 말이에요. 이런 마필들이 또 외곽에 이번에 암말 한정 경주지만 게이트 조건은 좀 달라. 자, 그래서 말은 남산 스마일 남산이 좀 더 앞서 있다. 물론 기수는 뭐 코지가 앞서 있지만 스마일 남산에 힘을 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라운 파이널도 외사 결승선에서 똑바로 못 뛰고 외곽으로 사행하고 뛰는 바람에 주행 재검받고 다시 뛰고 있는데 똑바로는 뛰어요. 이제 말이 철은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 안쪽에 문학대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의 두 마리, 안쪽에 두 마리, 네 마리가 세트로 팔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 외곽의 두 마리보다는 이 안쪽의 두 마리, 1번, 2번, 1번과 2번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주기 때문에 이번 4경주 어차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인데 그 중에 안쪽에 두 마리를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6등급에 1700이나 5등급에 1800이나 똑같죠. 진짜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입니다. 여기 지금 11마리가 뛰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자 이런 편성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이게 파트 2 국가에서 뭐 한국 경마가 파트 2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경주를 뛰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진짜 많이 잘못된 건데 어쩔 수가 없죠. 뭐 한국 경마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말들은 일단 뭐 10번 넘게 뛰면서 이미 발걸음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더 뛸 발걸음은 없어요. 어쩌다 한번 이제 편성 잘 만났을 때 내 컨디션이 올라오고 다른 나보다 못 뛰는 말들 만났을 때나 한 번씩 뛸 수 있는 말들이 대부분이지, 자력으로 뛰어가지고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은 없다. 그렇죠? 자, 그 와중에 여기에 딱 성장세를 보이는 말이 3마리가 있습니다. 인기 1, 2, 3위로 팔리는 말이 그렇죠. 자, 외곽이 11번 패션스타. 자, 그리고 10번 고스트 크루절. 6번 원더풀 테크노입니다. 이 3마리, 원더풀 테크노, 고스트 크루절, 패션스타, 이 3마리는 아직 10번도 뛰지 않았고, 지금 뭐 6번, 7번 뛰면서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발걸음 다 나온 마필들. 여기 뭐 30번 넘게 뛴 말도 있죠. 뭐 그로우 같은 경우는 30번도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 마필들하고 이제 5번, 6번 뛰는 말들하고 이게 뭐 상대가 됩니까? 당연히 6번, 10번, 11번 인기마 3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는 편성이죠. 자, 그래서 이번 서울 5경주도 뭐 길게 보실 거는 없고 인기마 3마리의 3파전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6경주 주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안쪽에 3번 불의 세계예요. 아주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게 10번 벌교 데스티노, 3번, 10번이 깜빡이에 여기에 팔려주는 게 서울농부죠. 자, 서울농부는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여러분. 뭐 복승식은 10배, 쌍승식은 25배가 나왔던 이제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쵸? 뭐 직전에 메인 승부 놓고 때렸던 마필이니까. 자, 불의 세계는 어때요? 기본기 출중해요. 근데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어요. 57. 근데 말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450kg대에 나가는 마필이고. 자, 벌교 데스티노는 왜 팔립니까? 직전에 6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어요. 6개월.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왔죠. 6개월 만에 뛰었던 말이 정상주기 돌아왔으니까 팔려요. 인기 1위, 2위, 3위 팔려주는 이유는 뭐 나름대로 다 있죠. 자, 그러니까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를 왜 제가 준메인으로 잡아놨냐? 얘도 3마리하고 맞짱을 떴을 때 절대 지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봤을 때, 야, 저거를 저렇게 전개가 꼬일 수가 있다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전개가 꼬여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이 뛸래야 뛸 수가 없었어요.
말이 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줘야지 말이 이렇게 자기 발걸음대로 뛸 수가 있는데, 아, 이게 뭐 전개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이도저도 말이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뭐 기수가 말을 거기서 뭐 들쳐갖고 뛸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그 말이 있는데, 직전에 뭐 그렇게 바닥을 쓸어놨으니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안 팔리죠. 당연히 안 팔려요. 더군다나 얘네들의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안 팔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직전에 얘가 바닥이었지만 이 바닥이 진짜 오리지널 바닥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밀려난 것 뿐이다. 라는 거를 주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놈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겁니다. 발걸음,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어요. 얘 안에 세 마리하고 싸워가지고 절대 안 질 발걸음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육경주 준메인으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이유는 직전에 바닥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뛸 말이 아니다. 이번에는 놓고 때려야 될 복병마필 현장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뭐 방금 전 경주는 서울농부가 나왔고 또 이번 경주에 K드래곤이 나옵니다. 자, K드래곤이 데뷔전 치를 때 제가 놓고 때렸죠. 메인 승부에 여러분. 남들보다 빠르게 노려야 된다. 제가 이 데뷔전 치르고 아직 발걸음도 모르는 말을 메인 승부 놓고 때려버렸어요. 왜? 아, 제가 봤을 때 완전 좋았거든. 너무 좋았거든. 발걸음이. 그래서 놓고 때렸습니다. 복승식이 50배 가까이 나왔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그 K드래곤이 직전에 8번이었나요? 8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어요.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좋아졌어. 데뷔전에 그만큼 뛰고 더 좋아졌죠. 1번 게이트니까 당연히 인기 1위지. 뭐 쌍승식의 인기 1위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시드니 영웅, 장추열 기수 기승을 하고 있고 4번 티아라 수아.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이렇게 이 세 마리 같이 뛰었고 이 두 마리는 직전에 들어왔던 마필이고. 자,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인기 마필들이 팔려줘요. 뺄 수 있어요? 못 빼죠. 너무 발걸음들이 있으니까 못 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마리만 딱 인기마들이 발걸음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복병마필 한 마리만 추천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추천드려야 될 복병마필 마이 엠파이어입니다. 마이 엠파이어. 제가 왜 이 마이 엠파이어를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감량도 좋아요. 52. 감량 조건도 좋은데 지금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했어요. 10점 마방에서. 2주 만에 왜 썼을까? 저 같아도 2주 만에 썼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조교사 입장이라 그러면 직전에 이 마이 엠파이어를 마이야 기수가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막 성질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가 좀 약간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악벽이 있어, 마이야가. 마이야가 어떤 악벽이냐면 마이야가 말을 잘 타죠. 잘 타는 기수인데 딱 눈에 보이는 악벽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직접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 때 말이 별로야. 내 느낌이 별로 없어. 그러면 경주 때 말을 개판으로 탑니다. 그냥 대충 타버려요. 대충 타. 왜? 이미 훈련 때 자기가 아유 뭐야 이거 이런 똥말을 왜 나한테 경주 타라고 줬지? 이 생각이 벌써 확고하게 있어요. 그래서 발주기 문이 열려도 아유 뭐 이거 똥말 뭐 내가 이거 제대로 탔다고 되겠어?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주를 타는데 뭐 어떻게 말이 제대로 뛰겠어요? 기수가 열심히 타겠어요? 근데 마이야 기수 말 타는 걸 보면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어요. 발주기 문 열리자마자 이미 경주를 포기했어. 이미 그게 눈에 너무 보여. 근데 뭐 저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데 정호익 조교사가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눈에 보이고 꼴 보기 싫겠어요. 아씨 말을 저렇게 더럽게 타? 이게 벌써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런다니까요. 들어오면 욕할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타고 왔다고. 그래서 직전에 이 마이 엠파이어 마이야 기수가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야 해도 너무하네 진짜.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탈 건 아니었거든요. 잘 타면은 가능성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이 좀 세긴 한데 얘도 직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 7경주의 복병 마필로는 저는 이 기수 변경된 마이 엠파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라이징무. 자, 그리고 6번 라파예트.
7번 글로벌 서브 3마리가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라파예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김용근 기수가 잘 탔어요. 레이팅도 49. 완전 꽉 차 있는 레이팅이죠. 자, 그리고 여기 김용근 기수. 글로벌 서브는 뭐 조인권 기수 직전에 그렇게 뛰었던 마필이고, 저는 인기마 3마리 중에 딱, 얘는 진짜 축이다 라고 생각하는 말. 4번 라이징머입니다. 오케이. 왜? 얘가 직전에 언제 뛰었습니까? 8월 3일 경주, 그러니까 7월 달하고 8월 달에 서울 경마장의 주로는 한 6주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안쪽 주로가 엄청 무거웠어요. 1번 게이트를 달고 들어왔던 마필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있었어요. 6주를 통틀어서. 그쵸? 자, 근데 그 상황에 얘가 직전에 1번 달고 뛰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안쪽 주로가 무거웠단 말이죠. 근데 1번 게이트에서 끝까지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안쪽 주로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직전에 주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말이 라이징모예요. 물론 뭐 인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깜빡이 팔려줘. 6번, 4번이 깜빡이에요. 근데 6번 라파예트보다 저는 라이징모가 훨씬 더 좋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자, 그러면 저 인기마 3마리는 뭐 그렇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말은 뭐냐? 저는 외곽에 이 10번 스팅제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팅제트가 직전 경주 6개월이었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어요. 6개월. 6개월이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죠. 6개월 만에 휴양을 갔다가 와서 복귀전을 치르는 경주였는데, 휴양 가기 전하고 휴양 갔다 와서 확실하게 발걸음의 변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직전에 몸이 살짝 무거웠는데 그만큼 뛰었어.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어. 정상주기 돌아오고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뭐 라이징모라는 아주 걸출한 좀 말이 있긴 하지만, 휴양 다녀온 이후에 발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 10번 스팅제트를 여러분들께 복병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이번 구경주는 저는 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 7번 학산다크호스죠. 자, 감량이 무려 6kg. 승급전이죠. 승급전. 그러니까 감량이 6kg면 승급전인데, 뭐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팔리는 마필이고, 안쪽에 2번 드림하너. 자, 그리고 또 외곽에 10번 비전 파워. 이 3마리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를 왜 메인으로 잡았느냐? 뭐 안 팔리는 복병마필이 워낙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잡은 건데, 자, 저번 주 토요일도 제가 우연찮게 구경주가 메인이었는데 25배를 한 방으로 잡아냈습니다. 운이 좋았죠. 자, 근데 이번 구경주도 제가 메인으로 잡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흐름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인기 1위 학산다크호스하고 딱 붙여서 인기 1위하고 들어와도 지난주처럼 20배 이상의 배당은 나올 겁니다. 그 정도의 중배당의 배당은 나올 거라고 확신이 들고, 자, 더군다나 복병말 한 마리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1위가 학산다크호스, 뭐 드림하너, 비전파워, 인기마가 3마리인데 다른 또 복병말을 좀 한 마리 보고 있어요. 근데 걔가 만약에 손을 잡고 들어온다, 뭐 그럴 일은 조금 정말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50배 이상의 고배당까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운이 좋게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학산다크호스하고 묻어서 들어와도, 얘하고 손잡고 들어와도 20배 이상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정도로 안 팔리는 복병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복병이지만 여기서 학산다크호스하고 맞짱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직전 경주와 그러니까 예상가들이 뭐예요? 직업이 계속 경주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산다크호스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뛰고, 어떤 편성에서 잘 뛰고, 지금의 컨디션은 어떻고, 직전의 컨디션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직업이니까. 그러면 그 복병마필이 뛸 때, 얘가 지금 안 팔리는 복병인데 이번 1600에서는 여기에서는 뛸 수 있는 조건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전의 컨디션, 뭐 직전의 컨디션, 예전에 좋았을 때 컨디션, 이번에 컨디션이 예전처럼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또 마필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조합이 돼서 한 대 딱 뭉쳐줘야지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를 잡아낸 겁니다. 팔리지 않는 복병이지만 이편성에서는 걔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학산 다크호스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드림하너나 비전 파워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안 팔리는 복병을 놓고 때려야 된다. 그만큼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그 복병말을 놓고 제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안쪽에 1번 만대로 직전에 이제 인기마필이었는데 실패했죠. 이번에 이제 1800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좀 올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는 게 7번 태평이어로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역시 부담 중량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승급전이었어요. 직전이 승급전이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도전이에요. 승급전. 자, 승급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도전인데 직전에 선행을 갔다가 끝걸음이 조금 무뎌졌어요. 승급전이었으니까 그럴만하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11번 맥을데이. 요즘에 이신우조 교사 마방의 말들이 수영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14주 마방의 이신우조 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수영을 기본적으로 20바퀴 이상씩 다 해요. 수영을. 엄청 수영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신우조 교사가. 모든 마필들이 다 그래요. 출전하는 모든 마필들이. 이번에 맥을데이도 수영을 겁나게 빡시게 하고 왔습니다. 뭐 수영 선수 나가는 줄 알았어. 수영대회 나가는 줄 알았어. 자, 그런데 부담 중량이 58. 직전보다 무려 5kg가 올랐어요. 물론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부담이 올랐지. 못 뛰었는데 부담이 오를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올랐고. 자, 이 인기 마필이 부담 중량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얘는 딱 진짜 찬스인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탔잖아요? 그러면은 정호익 쪽에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공부했어? 뭐 조교사들이 먼저 작전 시작하네요. 기수들한테 야, 어떨 것 같아? 공부했어? 상대마들 봤어? 이렇게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퀸톱 여기서 딱 탔다. 자, 그러면 자신 있게 조교사한테 조교사님 열심히 한번 해서 1등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 이 퀸톱이라는 말의 사이즈가 그 정도는 돼요. 훈련 상태도 괜찮아요. 자, 퀸톱이 지금 직전 경주 뛸 때, 뭐 주행검사 없이 3개월 만에 뛰었는데 3개월이면, 그러니까 서울에, 부산은 좀 그런 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서울은 보통 뭐 8주, 10주, 뭐 16주 이렇게 공백을 가지고 뛰는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훈련 상태도 약하죠.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주로에 있어요, 주로에. 그러니까 주로 상태가 그러니까 노후돼가지고, 주로가 노후돼서 판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들이 골절 사고가 날 때 어느 구간이냐면 3코너하고 4코너 딱 중간에 돌아올 때 그 코너 안쪽 거기서 말들이 착지 한번 잘못했다가 거기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80%예요. 딱 그 구간에서. 결승선에서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구간이 마의 구간이에요. 위험해. 그리고 조교사들도 알고 기수들도 알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말을 탈 수밖에 없어. 일단 주로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또 뭐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교사들이 지금 옛 세대, 이제 9세대 조교사들이 많으니까 말들을 엄청 아꼈어요. 그러니까 말이 고장나면 말은 마주한테 재산이니까 말이 고장난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확고하게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말들이 조금만 안 좋으면은 뭐 8주, 10주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부산은 안 그래요. 말이 안 좋아도 써. 그러니까 말들의 이 가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부산은 좀 짧아요. 대신 조교 빡세게 시키고 말들이 쌩쌩해. 자, 근데 서울은 뭐 출전 주기도 길고 조교가 약해. 근데 말들이 오래오래 써. 이제 그런 또 장단점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퀸톱이 직전에 3개월 만에 뛰었어요. 발걸음은 뭐 그냥 그렇게 그랬는데, 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죠. 5주 만에 뛰고 있어요. 상태 좋아요. 그리고 퀸톱이 뛸 때 모습을 보면 여기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 만대로라든지 태평이어로, 맥을데이 이런 마필들하고 충분히 맞짱을 뜰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10번 퀸톱을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야간 경마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또 토요일 경마가 끝나고 일요일은 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8시에 좀 늦게 끝나는데 다음날 또 일찍
뭐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경마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6주 동안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 뭐 야간 경마 그래도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이벤트들 좀 즐기시면서 경마도 즐기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